네. 자, 오늘은 이제 등비 수열 필수 유형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일반항. 자, 등비 수열 일반항. 등비 수열 일반항.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등비 중항도 있지만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 요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필수 16번. 필수 16번 갑시다. 자, 첫째 항의 4분의 1 A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제 4항이 16이다. 그럼 A4가 16일 때 일반항을 구하세요. 자, 일반항에는 첫째 항과 공비R이 들어가겠죠. 공비입니다, 이제. 그러면 요 네 번째 항이 16이다. 이거를 분석해 봅시다. 네 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여기 4를 집어넣으면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네요. 그래서 AR 세제곱이 16이다. 자, 근데 A에 뭐가 들어가죠? 4분의 1이 들어가겠네요. 4분의 1 곱하기 R 세제곱이 16이다. 그러면 R 세제곱은 16 곱하기 4가 되죠. 그죠? 16 곱하기 4는 6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R을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64가 되느냐? 4를 세제곱하면 64가 됩니다. 만약에 R이 좀 애매하게 우리 지수에 배운 것처럼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R 세제곱이 60이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R이 이렇게 정수로 안 떨어지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R을 세제곱근 60 이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럼 문제에서 찾는 게 이 R 세제곱이 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일 거예요. 지금은 R이 찾아지죠. 일단 찾아지니까 찾아졌다. 찾았습니다. 찾았고요. 자,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R이 필요하니까 자, AN 첫째 항 4분의 1 곱하기 공비 R 4의 n-1 자, 근데 있잖아요. 이거 4분의 1이 가만히 보니까 좀 더 예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이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렇죠? 곱하기 4의 n-1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4의 n- 얼마? 2라고 표현할 수 있지. 좀 더 깔끔하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문제 풀 때는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 앞에 있는 4분의 1이 및 이 4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7 가봅시다. 필수 17. 자, 이번에는 제2항이 그러니까 2항이 마이너스 6입니다. 제4항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자, 공비가 음수예요.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에서 일곱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니까 H를 구하라 이런 얘기겠지, 그지? 자,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항을 구하라 그러면 일반항이 해결할 테니까 A와 R을 찾아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AR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곱셈기로 생각하고 AR이 마이너스 6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3.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입니다. 자, 이제 처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연립방정식분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등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에서 명대사 너 안에 나 있다.
이 항 속에 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얘를 AR 나 저거 써야 되니까 곱하기 R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AR 대신에 얼마 들어온다? 마이너스 6이 들어옵니다. R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러면 R 제곱은 자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9분의 1이 돼요. 맞죠? 자, 여기서 공비가 음수라는 말이 왜 나왔다? 제곱근 푸니까, 그지? 자, R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근데 공비가 음수라기 때문에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얘를 이 식에 다시 집어넣으면 A 곱하기, 자, R을 방금 마이너스 3분의 1로 찾았어요. 요게 마이너스 6입니다. 그렇다면 A는 플러스가 되면서 3을 곱하면 18 이렇게 되겠죠. 자, 7번째 항입니다. 자, 7번째 항은 일반항까지 뭐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R 몇 제곱? AR에 n-1이니까 6제곱 되겠죠. 자, 여기서 고려한 어떤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A 곱하기 R 제곱의 몇 제곱? 세제곱. 그래도 그러면은 R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요. 굳이 필요가 없는데 6제곱 하는 이게 방법은 뭐 다양하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럼 A가 지금 18이었어요. 18 곱하기 R제곱이 R제곱 아까 R제곱이 9분의 1이죠. 자, 9분의 1에 몇 제곱? 세제곱. 계산하기 힘들 것 같으면 18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9분의 1 9, 2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99 얼마? 81분의 얼마? 2. 예,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이제 산수적인 계산인데 여기 A 자리에 18 집어넣고 R 자리에 마이너스 1에 또 6제곱 집어넣고 그렇게 정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좀 효율적으로, 그지? 이 산수는 이제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겠죠. 안 되면 이제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중요한 거는 첫째 항하고 공비 R을 던져주지 않고 애매한 항 두 개를 던져줘도 그걸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 때 아까 뭘 기억해라? 너 안에 나 있다. 그죠? 요게 등비수열에서 적용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17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필수예제 18번 조금 더 여러분을 괴롭히는 형태 두 개씩 묶어놨네요. 자, 필수 요게 이제 여러분 요런 형태가 기초적인 계산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뭐 많이 이렇게 뭐 꼬아놓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형태, 산수적인 형태가 좀 힘이 들다. 자, 모든 항이 여러분 거기에 모든 항이 양수다. 이 말은 과연 뭐를 뜻하고 있을까요? 등비수열인데 모든 항이 양수다. 이 말은 공비가 뭐다? 양수다.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뭐 문제를 우리가 계속 풀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하는 등비수열은 공비가 뭐다?
양수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등비수열이고요. 자, 등비수열입니다.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째 항 A1 더하기 A2가 60. 자, 그리고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 240. 자, 여기도 이제 일곱 번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A와 R을 알아야만 이제 갈 수 있는 AR 6제곱이니까 여기도 나옵니다. 자, 일단 표현합시다. 자, 첫째 항은 그냥 A로 표현하고요. 둘째 항은 AR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왜 이렇게 바꾸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첫째 항과 공비 R이거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첫째 항과 공비가 표현된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세 번째 항은 그러면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은 24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씩 있을 때는 여러분 그냥 너 안에 나 있다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얘를 A를 하나 묶어냅니다. 그럼 1 더하기 R은 60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는 얼마를 꺼낼 수 있죠? AR 일단 제곱을 꺼내면 1 플러스 R은 240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도 너 안에 나 있다. 이거 뭔가 그럼 다시 여기는 A하고 1 플러스 R만 필요하지. 그러면 먼저 A하고 1 플러스 R만 해놓고 그럼 A하고 이렇게 되니까 R제곱만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요게 240입니다. 자, 요거 대신에 얼마 들어온다? 60 들어옵니다. 60 곱하기 R제곱이 240이다. R제곱은 4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R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2만 된다 이런 얘기지. 모든 항이 양수 이렇게 되니까. 공비가 음수가 되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특징이라고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이 양수가 되려면 공비는 무조건 뭐다? 양수가 돼요. 자, 첫째 항 찾으러 가볼까요? 이걸 이쪽으로 살짝 가봅시다. R에 2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가 60이에요. 그러면 첫째 항 A는 20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다 찾아놨죠? 자, 일곱 번째 항 이제 AR의 몇 승? 6제곱. 승 아니죠? 6제곱. 자, A에 뭐 집어넣고 20 집어넣고요. 여기도 R을 집어넣으면 2의 몇 제곱? 6제곱. 만약에 제곱을 집어넣으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R 구해졌기 때문에 2의 6제곱. 곱셈 하네요. 네. 자, 얘는 이거를 10 곱하기 2의 7제곱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2 곱하기 10. 2의 거듭제곱은 이게 128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의 10제곱은 1024. 그럼 9제곱은 나누기 하면 되고 8제곱은 510에서 다시 나누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얘가 7제곱은 128.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1280. 산수에서 틀리지 말자. 산수에서 틀리지 말자. 자,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됐죠, 그죠? 이렇게 두 개씩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두 개, 한 개 주기도 해요. 두 개 그럼 선생님, 두 개, 세 개. 물론 가능성 있죠. 우리를 골탕 먹기 위해서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으니까. 자, 일단 이런 형태 두 개 있는 형태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필수예제 19번 보면은 등차 수열에서 나왔던 이렇게 수열을 쭉 던져주고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 이런 문제가 있었죠.
필수 19번입니다. 자,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2, 4, 8, 땡땡땡. 뭐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 안 해도 그죠? 20 곱하는 등비 수열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 자, 농담합니다. 또 2 곱하고 시험지 돌리면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뭐 500보다 커지는 항 이런 거 찾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찾아서, 그지? 얘가 뭐보다 크다? 500보다 크다라는 어떤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또 일반항을 찾으려면은 첫째 항하고 얼마? 공비가 필요하지. 자, 문제에서 보니까 첫째 항은 2입니다. 그리고 공비는 곱하기 2씩 가고 있죠, 그죠? R 값이 2네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A 곱하기, 즉 2 곱하기 공비도 2죠. 2의 n-1이 500보다 어떻다? 크다. 치수법칙을 쓰니까 좌변이 2의 n제곱이 500보다 크다. A 곱하기 R의 n-1. 네네. 자, 여기서 있잖아요. 요거 푸는데 그냥 2의 거듭제곱이죠. 우리 딱 아까 2의 7제곱이 128이지. 2의 8제곱이 256. 2의 9제곱이 512. 답 나왔네요. 몇 번째야? 9번째야. 자, 여기서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지 말라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요런 거 그냥 두드려 맞추면서 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치수 부등식인데요. n을 밑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양변의 상용로그를 취해서 상용로그 2의 n제곱이 상용로그 500 그럼 n 내려오고 n 곱하기 로그 2가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뭐 로그 500도 뭐 정리가 2분의 1000 해가지고 그쵸? 로그 2분의 1000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단 로그 2가 0.3010이다 하면 계산되기는 됩니다. 근데 우린 좀 항만 찾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2에 뭐 5제곱 32 4제곱 하나씩 올려가는 게 훨씬 어떻다? 편합니다.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등비에도 어김없이 속에다가 단팥을 넣으면 단팥빵인데 수열을 집어넣습니다. 단팥 수열이 등장. 죄송합니다. 자, 필수 20. 자, 이번엔 2와 20 사이에 10개만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n개 넣는 문제가 밑에 나왔네요. 564. 자, 일단 필수예제 20은 10개를 넣었어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A1, A2, A3, 점점점 A10까지 가고 20이 있습니다. 이 순서로 등비를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A1 곱하기 A10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 있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잘못해버리면은 오답이 나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룩말 아니죠. 적통함도 아니죠. 네. 자, 이게 왜 생각을 여러분 보세요. A1 곱하기 A10 하니까 첫째 항 곱하기 10번째 항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뭐로 볼 거야? 첫째 항. 그럼 얘는 10개 들어가니까 12번째 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첫째 항 곱하기 10번째 항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틀립니다. 얘는 이 전체에서 보면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12개니까 얘는 11번째 항입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찾는 거는 이제 일단 공비하고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얘를 우리는 뭐로 볼 거야? A 쓰면 안 되겠다, 그치? 그럼 뭐 그 다음이 B지. 첫째 항 B1 요거 새로운 수열로.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냐면 12번째죠. 공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12번째 항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요? 첫째 항이 이제 B1 곱하기 R의 11승 그죠? n-1 이게 얼마다? 20이다. 자, B1의 2를 가져옵시다. 2 곱하기 R의 11제곱이 20이다. 그러면 R의 11제곱은 10이다. 짜잔! 아까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하라 했다. 구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믿어봅시다. 자,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 들어갑시다. 여러분, 공비가 안 보이시니까 실제적으로 얘들을 직접 찾아가지고 뭔가를 곱하는 게 불가능해졌네. 그러면 얘네들을 뭐로? Bn 수열로 다시 나타냅시다. 그러면 자, 요게 실질적으로 몇 번째 항이지? B2지, B2. 곱하기. 얘는 B11, 이 문제에서는. 자, B2는 B 곱하기 R. B11은 B 곱하기 R의 10제곱. B제곱 곱하기 R의 11제곱. 짜잔. 그러면 B제곱은 2의 제곱이죠. 4입니다. 여기에 10이 들어가서 답이 얼마? 4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2하고 20을 우리가 안 쓸 거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이거는. 그리고 몇 가지 사항. R의 11제곱이 10이 나왔다고 해서 어머머 이거 R을 어떻게 구하지? 괜찮아요. 결국은 기어 나옵니다. 자, 요 문제의 핵심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A1과 A10은 전체 수열 속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첫 번째 항, 10번째 항이 아니다라는 사실. 오케이? 예,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항. 등비중항. 자, 저번 시간에 공식 등비중항. 연속한 세수 AB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 항의 뭐와 같다? 곱과 같더라. 자, 필수 21입니다. 자, 세수를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그리고 3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를 줬어요. 그리고 이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 모든 실수 x 값의 합
오, 그러니까 x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네, 그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살짝 냄새가 풍기는데 스멜 맡을 수 있을까요? 뭐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x가 한 게 아니라 뭔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일반항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중항으로 풀어야 될지 헷갈릴 때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째 항도 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죠? 공비는 더더군다나 숨어 있어서 뭔지도 알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세 개의 수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등비중항을 써서 푸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x-4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 x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x-1입니다. 이 3을 분수가 있으면 조금 귀찮잖아요. 절로 곱하면서 얘 완전 제곱을 풀어버리세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이퀄. 자, 요거 전개합니다. 합곱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3은 어디 갔어요? 절로 갔어요. 자, 가로 풀면서 내림차순 정리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5x 48 플러스 50은 0. 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안 나눠줘요. 이 상태로 인수분해를 하겠다. 물론 가능은 할 거,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x 값이죠. 여기에 두 근이 x예요. 두 근이 이제 x 값들입니다. 이건 굳이 뭐 알파, 베타. 그러니까 x가 많으면 두 개, 중근이면 하나인데 뭐든 들어갔죠. 뭘 물어봐요? 합. 인수분해할 필요가 없죠. 무슨 공식 이용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2분의 얼마? 25. 끝! 분수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수분해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인수분해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근의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두 개 찾아서 두 개 더해서 답이 2분의 25 하고는 아주 뿌듯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톡톡톡톡 바보짓입니다. 그죠? 비읍비읍 클럽에 가입됩니다. 이것도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실수 x의 합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쉽지는 않았는데요. 등비중항의 끝판왕 문제가 나옵니다. 약간 운이 따라야 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필수예제 22 보겠습니다. 잘 찍히고 있나요? 네, 필수예제 22. 자, 또 세수 2하고 A하고 B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올 때는 중앙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등비입니다. 등비 수열이고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30. 얘 세 개는 등차입니다. 자, 치사뽕이죠. 이제 차까지 끌어왔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위에 세수는 등비, 밑에는 등차입니다. 그랬을 때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고 B 빼기 A를 구하라.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속된 세수가 나오고 등비, 등차하는 중앙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첫 번째라고 하고 요거를 두 번째라고 보면 자, 첫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식은 등비 중앙이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은 A제곱은 양 끝항의 곱 2B
두 번째 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등차입니다. 이제 가운데 항의 2배는 2b는 양 끝항의 합, 요 식입니다. 문제 똑바로 안 읽어가지고 이걸 또 b제곱은 30a 뭐 이러지 마세요 제발. 위에는 등비, 등차 따로따로입니다. 자, 요렇게 식이 2개 있고 문자 ab가 2개 있어서 내가 a값, b값 찾아내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1 때, 자 고1 때 연립방정식을 풀 때 뭐가 있으냐면 위의 식은 2차식 제곱 때문에 밑에 식은 1차식.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2차식이 어떻게 한다? 대입해서 풀어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대입하기 편한 형태가 이제 a는 2b 빼기 30 해서 a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한 문자로 통일을 하겠다 이 말이지. 근데요 a 자리에 이게 들어가면 뭐다? 완전 제곱이 되네.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바꿔도 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왜죠? 마음에 든다. 2분의 되는데 2 있네, 그지? 오케이, 생각을 빨리 바꿨습니다. b는 2분의 a 더하기 30으로 해서 집어넣으면요 a 제곱은 자, 2가 사라지죠? 그리고 a 더하기 30. 자, 이렇게 인생은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비읍비읍 클럽 회원들께서는 이걸 집어넣고 막 합니다. 해도 가능은 해요. 자, 근데 b로 바꿔서 하니까 훨씬 수월해졌다. 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이 0이다. 인수분해까지 되네요. 5, 6, 30 밑에 마이너스. 그렇다면 얘가 a 더하기 5 a 빼기 6이 0이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또는 얼마?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a는 뭐다?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는 과감히 없애고 a는 6입니다. 그렇다면 b값은 자, b값은 여기 있네요. b값은 a 자리에 6을 넣으면 36이죠. 분자가 2로 나누니까 얼마? 18 이렇게 납니다. a는 6, b는 18. 뭐라 그랬죠? b 빼기 a 18 빼기 6 하면 답은 얼마? 12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맛배기 문제예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위에는 2차식, 밑에는 1차식. 그럼 1차식을 2차식에 집어넣는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고3용 문제들 보면은 정말 이걸 제대로 생각을 못하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형태하면 뭐냐면은 이렇게 2차식, 1차식 하나 배웠고 또 하나는 2차식, 2차식 있었죠.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두 식을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제대로 한 문자로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시험 대비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운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 문제에 집착하다가 이제 시간이 줄줄줄줄 새버리지.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난이도를 높이면. 네, 그렇게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필수예제 23번입니다. 자, 필수 23번.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세 수의 합이 얼마? 2분의 3이고 합이 2분의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세 수를 직접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뭘 하나 배워야 될까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어떻게 둘 것이냐. 우리가 등차에서는 가운데를 A로 두고 A 빼기 D, A 더하기 D 있었죠. 그럼 등비에는 가운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처음에는 뭐 A, 그 다음은 AR, 그 다음에 AR 제곱. 자, 여기는 세수라 그래서 등비 중앙 이런 거 없습니다. 세수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등비 중앙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수열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를 A, 그 다음에 AR, 등비니까 R을 곱해서 이렇게 이동된 거. 자, 식 세웁시다. 합이 2분의 3이라는 것은 얘네들을 다 더한 거. 얘가 2분의 3입니다. 자,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말은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는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A도 3개, R도 3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이제 약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AR 전체 세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하고 R의 구체적인 각각의 값은 모르지만 AR은 마이너스 1이다. AI 아닙니다. AR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 하고 싶어요? 아까 끄집어내 봅시다. A를 끄집어내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2분의 3입니다. 여기서 자, 힘든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뭐다? 여기서 A는 마이너스 R분의 얼마? 1이죠.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R분의 1을 넣어가지고 가로 풀어서 문제를 풀면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좀 그래서 적어두지. 예, 왜냐면 요거 있지. 너 안에 나 있다를 좀 잘 활용해 볼게요. A는 어쩔 수 없잖아요. A는 어쩔 수 없고 여러분 AR이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AR 곱하기 R이잖아요. 들어가면은 AR에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마이너스 R이죠. 똑같네요. 네. 근데 얘가 조금 더 편해요.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A 빼기 R은 2분의 얼마? 5죠. 이제 이 식하고 아까하고 좀 비교해 볼게. 아까 방법도 한번 풀어볼게. 요거하고 이제 연립에 뭐 할까요? 얘를 A는 R 더하기 얼마? 2분의 5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A 자리에 R 더하기 2분의 5가 들어가고 또 R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 R제곱 플러스 2분의 5R 이퀄 마이너스 1. 자, 2를 곱하면서 정리할게요. 그럼 2R제곱 더하기 5R 더하기 2는 0. 인수분해 되네요. 끄트머리까지 몰렸어요 지금. 1, 2, 2, 1 이렇게 되니까
R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이쪽으로 좀 가져올게요. 지금 R이 인수분해를 했더니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A가 R이 요쪽에 넣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R이 마이너스 2면 A는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는 2입니다.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쪽에, 자, 요쪽의 답은 첫째 항이 2분의 1이에요. 둘째 항은 마이너스 1이에요. 셋째 항,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 곱하니까 2. 요렇게 세 쌍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첫째 항이 2고요. 둘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요.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다시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셋째 항이 2분의 1이에요. 똑같죠, 답은? 세 수는 똑같아요. 우리 등 차이도 그랬었잖아요. 그치?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 수를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가 편해요? 둘 다 세 수의 뭐 순서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냥 세 수의 합곱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됩니다. 똑같은 숫자 세 개는 똑같으니까. 자, 아까 자 이렇게 잠깐만 해놓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열린 방정식 풀었지.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요걸 빼고 여기도 빼고. 자, 여기 아까 A를 묶어내고 1 더하기 이게 더 쉬우면 어떡하지? 배신감이 느껴질 것 같은. 자, 요거는 이제 A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A는 마이너스 R분의 얼마? 1.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R분의 1을 넣고 풀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R분의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은 2분의 얼마? 3. 최소 분배수가 2R을 곱하면 되겠죠? 어머, 이게 더 편한데. 2R을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R 제곱은 3R. 넘어오면 2R 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5R, 플러스 2는 0. 아까처럼 인수분해에 대해서 R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급사과. 네. 여러분이 좋은 거를 택해서 가면 됩니다. 결론은 똑같이 나와서 여기서 해서 R 2개 찾은 다음에 A까지 찾아주면 되겠지. 네. 좀 쉬울 줄 알고 갔는데 아까 계산이 좀 쉽지 않았어요.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쉬워야 되는데 이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해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등비 수열의 AN에 관련된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는 끝이 났고요. 한 장을 넘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하하. 근데 이거는 내신에서만 조금 통용이 되는 문제인데 한번 해봅시다. 이 도형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 이 24번입니다. 자, 일단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 필수 24. 자, 정삼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한 변의 길이가 2래요. 자,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는 부분을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이 S1의 정의가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을 이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얘네들도 정삼각형이에요. 세 개가 남겠죠, 그죠? 그 세 개의 남는 부분이니까 아마 넓이입니다. 이 넓이가 S1이에요. 자, 그 다음 S2는 뭐냐면 S2는 여기서 다시 자 보세요. 이것도 정상각. 여기에서 다시 중점을 연결해서 요거를 또 뭐 빼버리고 남는 얘네들도 세 개 있죠.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여기도 또 이 똑같은 그림이 두 개 더 존재를 해요. 총 세 개가 되는 거지. 그걸 다 합한 게 S2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러분 S3 요거를 또 쪼개가지고 그럼 여기도 쪼개고 여기도 쪼개고 쪼개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S2에서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9개의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 S3라고 하자. S10의 넓이. 자, 요거는요. S1 구하고 S2 구하고 S3 구하고 우리 항이 여러분 3개만 있으면 솔직히 등차 등비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자, 2, 4, 항이 2개 있으면 이게 등차 면역이 얼마지? 6 들어가요. 이게 만약에 등비면 8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한 항은 몇 개? 3개는 나와야 돼요. 그러면 S1 구하고 S2 구하고 S3를 구해야죠. 일단 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런 도형 문제들은요. 도형 속에 거의 99.9%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3까지 구할 필요도 없고 등비라고 하면 당연히 공비가 나오겠죠, 그죠? 이걸 뭐로 보고? 첫째 항으로 보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야매적으로 세 번째까지 구하면 날밤 셉니다. 자, 근데 구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즉,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못 외우면 이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로요 높이 구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뭐? 높이. 와우!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두 변과 기인각이 몇 도? 60도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쓰던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제일 편하죠. 저게 제일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갑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자, 2일 때 넓이 이거는 원래 S0이라는 거 없는데 S1은 뭐냐면 가운데 거를 하나 뺀 후에 넓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S1이죠. 이거는 그냥 처음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자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하면 4 해서 얼마입니까? 원래 루트 3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S1 중점
얘네들 3개가 났는데 얘네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삼각형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이쪽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1의 제곱, 즉 4분의 루트 3이에요.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이게 3개씩 존재하지. 그래서 요거 하나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런데 3개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3. 이게 바로 S1입니다. 맞죠? 즉 계산하면 얼마? 4분의 3 루트 3이에요. 자, 이제부터 좀 집중해야 됩니다. S2. 여러분 S3 할래요? 지금 이제 S2 가려고 합니다. 자, S2를 하려면 여기 보세요. 요거 하나 해서 이렇게 자, 요거 하나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2분의 1의 제곱 즉 16분의 얼마? 루트 3. 이게 몇 개일까요? 자, 요거 하나에 몇 개? 3개. 그럼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총 몇 개? 9개. 그래서 S2의 넓이는 16분의 9니까 약분은 안 되고요. 자, 16분의 9루트 3이에요. 야매를 갑시다. 무슨 수열이니까? 여러분 공비를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얘는 4분의 3이 뭐다? 제곱 곱하기 루트 3이지. 맞아요? S2가 4분의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S1이 4분의 3의 루트 3. 그럼 S 뭐? 10이죠? 이렇게 되면 규칙, 우리 수열이 규칙 찾는 거잖아. S10은 4분의 3이 몇 번 곱해져? 10번 곱해지고 루트 3.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 못하지롱. 그럼 답이죠. 물론 아까 공비해서 뭐 일반항까지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뭐 S10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규칙으로 2일 때 제곱이고 1일 때 요거 4분의 3이 1승이니까 자, 여기서 이 문제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앞으로 교과서에 있는 거 이렇게 찬찬찬찬 연습하시면 돼요. 미적분 2 하시는 분, 네, 미적분 2 하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급수라고 하는 무한급수에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